파주의 이제 그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가 이제 제가 한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떤 그 건축 하나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전체 그 출판 도시에서 그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표현했던 부분이고, 사실 물 위에 뜬 집이었기 때문에 물도 볼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올라가면은 한강도 조망이 되고, 뒤에 심악산이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에서 파주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의 심악산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산도 있고, 또 평야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축보다도 더 압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물과 또 주변의 자연, 이런 것들이 사실 건축에 친근하게 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점이었고, 더 중요한 건 그 건축 내부에서의 어떤 자체의 흐름, 길, 그 유동, 어떻게 그것이 유기체적으로 이제 그 건축의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걸 보여주는 뭐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그 연결이 그런 길의 연결로 이어지는 그 건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걷다는 이제 책이 만들어져 있고, 주제도 여러 가지 그 8개의 그 주제를 통해서, 작은 소주제를 통해서 한국 건축의 어떤 단편을 한번 일면목하게 이제 정리해본 그런 거였죠. 지금 이제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그 열린 그 책 도서관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 한 뭐 100만 권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그건 너무 이제 많은 장수였고, 약 50만 권, 지금 한 30만 권 정도를 이렇게 수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골목마다 길마다 그 책들이 다 꽂혀 있는 어떤 그런 건축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기대를 해가지고, 그 아시아센터 지금 전반에 그 책꽂이가 다 만들어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책장을 과연 그 이 합판에 이 정말 로스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톱밥으로 나가는 그 톱밥 외에 전혀 버릴 게 없는 사이즈는 뭘까, 그 굉장히 고민했어요. 지금 만들어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만든 내용이었고, 많은 건축가들이 저한테 묻기도 했어요. 저 벽 합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사실 돈이 없어서 사실 합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천장을 노출시키고 그 설비 배관도 사실 다 노출시키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는데, 그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등장하는 거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장애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그 일반 엘리베이터를 개조해가지고 그 누드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형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그 영국의 건축가가 와서 보더니, 야, 이건 참 신기하다. 자기가 그 공항이나 이런 데서 누드 엘리베이터를 봤지만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 이건 어떻게 이 건축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뭐 이런데 좀 약간의 그 노력을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 건축가협회의 그 아천상을 이제 받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 그 동료 그 건축가 그 교수였는데, 부친이 이제 그 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땅을 조금 남기게 됐는데, 그 집이 이제 뒤에 이제 대나무밭이 있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몽죽이라고 하는 그런 호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몽죽헌 그 설계를 하게 되는데, 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은 짓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초유의 이제 방법으로 그 노출 콘크리트를 써야 되겠다. 이 집에 노출 콘크리트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골에 노출 콘크리트가 이거 어울릴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유로폼을 쓰기로 했어요. 노출 콘크리트 외장으로. 그때 당시 유로폼은 노출 콘크리트 외장으로 쓰기엔 너무 거칠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푸집도 안 만들고 유로폼을 그대로 쓰면은 이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이트는 상당히 괜찮은 사이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25평짜리 아주 작은 집을 짓게 됩니다. 역시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건축에 이제 그 누화 구조의 어떤 그 전통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조그마한 연못 같은 물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 보니까 콘크리트하고 가운데 수직벽, 나머지는 전부 목재 틀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구조이면서 창틀이면서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그 평당 약 100만 원여 정도의 어떤 수준의 거의 그야말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 집한테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너한테 돈을 좀 써줬어야 되는데 돈을 못 써서 참 미안하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뜻밖의 그게 이제 그 건축가협회 이제 하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성도 표현을 했고, 그 재료는 뭐 하여튼 좀 거칠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런 감성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몽주권 저기 이제 아천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들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이제 그 AA 스쿨의 페이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네덜란드 하우징에 대한 문제, 주거의 문제고, 너무나 이제 주거의 원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브라켄과 같은 사람들의 그 셀프헬프 하우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저층의 어떤 밀도 있는 주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폭이야. 논문으로 이제 그런 그 오래된 주거의 집합 주거의 어떤 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의 원초적인 표현적 성향, 건축의 표현적 성향까지, 그 이후에 현대 건축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 모습까지, 이거를 전부 이 스펙트럼으로 하나 담아냈던 게 이제 그 네덜란드의 표현주의 영향에 의한 건축 형태적 연구. 여기 사실은 가장 중심 내용은 이 집합 주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실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전통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전주의 교동, 지금 사실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 건축이 많이 남겨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시의 어떤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역으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그 폐쇄적인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도시의 유기성을 갖고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북촌도 같이 이제 그때 연구를 했고, 지금 서촌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상업 건축이나 뭐 커피숍이나 뭐 음식점 이런 것들로만 주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 꼭 도시가 그렇게 소비적인 상태로만 돼야 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거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돼야 되는데, 대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런 100년 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100년 된 도시에 거리가 스트리트도 많고, 그래서 중교로라고 하는 중교통이 있습니다. 중교통이면 일본말 표현이죠. 그래서 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지금으로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나 마찬가지인 대전에서 1인들이 많이 활동하던 어떤 그런 중교통 거리가 있었는데,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사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중앙로 바로 옆에 그 사람들이 정말 가보기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에 있죠. 지금 대전에서 유명한 성심당도 이제 그
블록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문화의 그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 시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10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때 대전에 하나 뽑힌 게 이제 그 준교로 그 시범 사업이 뽑혀서 그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도시재생 그 MP를 맡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잘 살려낸 어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등장을 했고, 대전에 이제 목척교라고 이제 그 대전천 그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중앙로에 그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바로 이제 대전천이고, 그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이제 목척교가 있는데 그 목척교가 옛날부터 이제 그 나무다리로 만드는 그런 그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다리였고 아주 중요한 다리였어요. 그 목척교 주변이 사실은 이제 은행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병존하던 어떤 그런 시절에 같이 있었던 거리고, 바로 이제 그 목적교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이제 대전시의 큰 예전에 관심이었고, 지금도 뭐 그 관심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또 아울러서 병행을 했고요. 대전대학에서 마침 이제 서구에 도마동 그 1동, 2동 이게 이제 그 도시재생 그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연구 영역을 맡아서 진행을 해서 제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마침 두 개가 다 공모안이 이제 국토부에 그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지역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도시재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의 뉴딜 사업이 시작되는 관점이었고, 사뮤엘 막비의 어떤 그런 공공건축가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머리 한쪽에서는 좀 도사리고 있었고, 이제 그 똑같이 설계사무소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걱정하면서 이게 근심하는 어떤 이 세월을 보낼 거냐, 아니면 정말 막비 같은 그런 공공건축을 하면서 편안하게 이게 지역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글은 굉장히 많이 쓴 편이에요. 제가 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근데 글도 그런 것 같아요. 건축 작품처럼 다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 글에 품다 보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의 글들은 사실 좀 제가 봐도 좀 편안해졌다고 봅니다. 요즘도 뭐 신문에 계속 글을 연재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뭐 도시에 대한 이야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 뭐 해서 이 대중과 좀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역시 신문에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듯이 건축가들이 사실 좀 그 안 된 부분이 너무 자기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적이지 못하다, 대중과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 건축의 그 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사실 건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건축의 형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 건축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느껴지고 읽혀지고 어떤 공간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건축가들은 자기 건축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급해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고 뭐 이런 방법을 썼고, 이런 대부분 건축가들의 어떤 그 설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고 미술적이지 못한 거죠. 미술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편안하게 그냥 툭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해.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 난해함 속에 거기에 인문학적인 그 도량이 들어있는데, 건축이 품어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건축의 인문학성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는지에 대한 거를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건축은 그 편안하고 평범함 속에 이제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그런 오디너리 아케이드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하나의 늘
건축이 사람들한테 배경화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점이었어요. 제가 한번 그 건축 사협회 그 건축 영화의 그 날이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그 파주 출판도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두 감독 그 부부 감독들하고 이제 그 대담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한번 그 건축사협회 강당에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낱낱의 많은 건축물들이 각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만 건축가들의 모습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도시의 모습이고 그 나의 그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의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화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 관심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좀 건축이 두드러짐보다는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읽히고 느끼고 거기서 그 지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는 어떤 그런 건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하나의 뭐 지론이라고 보면 되겠죠.